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비뇨기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철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비뇨기 종양학회장 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전립선암 증가 추세를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쭉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15년 중에 비슷한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다가 16년 후에 또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 추세는 보면은 저희 한국 사회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령화되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식습관도 상당히 서구화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육류 섭취라든가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전립선암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관심도 많아지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마 PSA 검사를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게 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다른 암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합니다. 2014년부터 한 18년까지 국내 데이터, 이제 암 생존율이 이제 보고가 된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전립선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94.4%, 굉장히 좋게 보이죠. 다만 이러한 높은 발병률과 그리고 좋은 생존율 영향으로 전립선의 유병률은 암의 유병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성암 중 우리 위암, 대장암에 이어서 전립선암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국내 전립선암 환자의 병기 및 병기가 좀 표시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즈드 튜머라는 거는 이제 전립선 오간 자체에만 암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한 52.9%가 로컬라이즈드 튜머가 되겠고 리저널이라는 거는 약간 인파디얼 전이 같은 게 동반된 주변으로 약간 침입이 있는 거죠. 그 병기가 23.9%, 그리고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전이가 있는 병기는 한 10.3% 정도가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병기가 조금 나쁜 편에 해당합니다. 보시면은 미국 전립선 암 환자들의 병기를 보면은 로컬라이즈드 튜머, 아까 국소암이죠. 한 74%, 림프절 전이가 있는 리저널 스테이지는 13%, 그리고 전이가 되어 있는 병기는 7%,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생존율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 전립선암 환자의 병기별 상대 생존율을 보시게 되면은 로컬라이즈드 튜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그냥 일반 자기 수명을 살고 갈 정도로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도 한 거의 유사한 수준. 하지만 이게 전이가 될 경우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 45% 정도로 굉장히 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병기별 상대 생존율을 보시면은 미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병기로만 따진다면은 국소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프절 전이가 있는 암들은 거의 우리랑 유사한 것 같고 전이가 있는 병변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저희보다 조금 더 낮게 보게 되죠. 30.6%. 어쨌든 전이가 있는 병기는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전립선암 예방 수칙인데요. 조기 검진에 대한 저희 대한비뇨기학회에서 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학회에서 이제 만든 거는 55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은 이제 연령대가 더 내려가죠. 40대부터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전립선 특이항원, PSA로 많이 알려져 있죠.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상 수지 검사, 그리고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하기 위해서 의심이 되는 경우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는 체열 검사죠. 체열 검사인데 이 수치가 전립선의 조기 발견 및 그 다음에 암이 진단된 경우에 있어서는 예후 판정이라든가 치료를 받았을 때는 재발 유무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전립선 특이항원의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수치가 높을수록 암 발생 가능성은 높은 거죠. 수치가 4에서 1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되는 경우 한 20 내지 30%의 암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PSA 수치가 10나노그램/ml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한 50% 정도에서 암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PSA는 암 특이 검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립선 특이화원이기 때문에 암 이외에도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경우에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SA 수치가 높을 경우 우리가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PSA 검사는 사실은 비용은 한 10,000원에서 30,000원대로 저렴한 편이고 하부요로 증상이라든가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해집니다. 가까운 비뇨기과라든가 내과에서도 가정의학과 이런 데서 체열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SA 검사 외에 직장 소지 검사는 이제 남성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검사죠. 이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만지는데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만져보면은 크기라든가 딱딱한 정도, 경결이 있는 걸 보는 거죠. 혹 같은 게. 주변 조직에 이제 유착이 있는지 침윤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 역시 우리 항문에 초음파 탐지자를 삽입해가지고 전립선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이걸 보다 보면은 이것도 크기도 정확히 잴 수 있고 비대증 여부 그리고 암이 있으면은 하이퍼에큐닉 노듈이라고 혹 같은 게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암의 의심 정도가 한 30% 정도로 올라가죠. 이제 그럴 경우에도 조직 검사에 적응증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차 검사에서 PSA 수치가 높거나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에서 이제 혹 경결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한 이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2차 확진 검사로 전립선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역시 아까 말한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항문에 초음파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전립선 위치를 확인하고 가느다란 바늘로 전립선을 직접 찔러서 조직을 넣습니다. 근데 조직을 넣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개에서 12개 정도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측에서 5개에서 6개, 좌측에서 5개에서 6개 이런 정도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확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병기를 이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T나 MRI를 찍는데 MRI를 우리가 많이 선호합니다. MRI가 이제 전립선의 이 주변 이 장기와의 관계라든가 주변에 피막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가 2기인지 3기인지 평가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다 전이가 되지 않지만은 전립선임이 진단된 경우 혹시 PSA 수치가 많이 높을 경우에는 이 골전이도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뼈로 저어있는 환이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본 스캔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펫스캔은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뭔가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데 이게 긴가민가 의심이 될 때 확인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SA 검사입니다. 이 PSA 검사를 중년부터 받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NCCN은 미국 암학회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나이가 45세 이상의 남성인 경우에는 매년 PSA 검사를 시행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에서 제가 언급했었지만은 저희 대한비뇨기종합학회에서 권고하는 거 보면은 55세 남성에서는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기를 권하고 있죠. 가족력이 있으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40대부터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정도 보면은 봤을 때 한 50세 이세 남성의 한 40% 정도가 PSA 검사를 한번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2008년 정도 경과 보면은 한 40에서 50% 정도의 남성들이 보면은 이제 50대 이상 남성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1년 안에 한 번 정도의 PSA 검사를 받은 걸로 확인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40대 이상 남성에게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제 확인한 검사가 되겠는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16.5%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가 PSA 검사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PSA 검사하는 것이 낮은 거죠. 왜 받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난 건강하니까. 27%의 환자들은 검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이런 PSA 검사 비율 이 차이가 보면은 조기 진단율의 차이를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조기 진단의 차이는 사망률의 차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면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해서 전립선암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PSA 검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한비뇨기과학회, 저희 비뇨기학과 이제 메인 학회죠. 그리고 저희 대한비뇨기과 정형학회에서도 학회 차원에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PSA 검사를 좀 검진에 포함을 해달라.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을 국가암 검진에 포함해달라고 얘기하지만은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냐는 이유로 항상 거부를 많이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기 진단에서 국수암 쪽이 더 많이 발견되고 전이암이 좀 적게 발견되게 해서 그 환경을 개선하려면 결국은 빨리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PSA 검사라든가 전립선암 검진이 국가 검진에 포함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 국가 검진 안 받고 본인이 그냥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히 PSA가 포함되어 있고 쉽게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약간 이제 큰 도시 아니고 시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검진에 대해서 이렇게 큰 개념이 없고 국가 검진만 있을 때 나가서 검진을 하시는 분들은 PSA에 대한 이 상식이 별로 없는 분들 많거든요. 나중에 정말 늦게 발견해서 와가지고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 이거 내가 1, 2년 전에만 피검사 받았어도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많이 봅니다. 그런 환자분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에비던스 베이스드 그 증거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많이 이걸 PSA를 해도 된다는 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효과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니까 스크린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PSA 사용을 억제하는 건 아는데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여력도 커지고 재정도 커지는 상황에서 뭐 다른 나라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희가 이제 비뇨기과 이제 의사로서 이제 논문도 보고 실제 우리가 학회도 다니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이가 된 경우에는 이제 몇 년 못 사시고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이제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는데 이거 외에 좋은 치료가 많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물론 저희도 쓰는 약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많이 약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저희는 쓸 수가 없거든요. 허가가 떨어지도 않는 거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너무 고가의 약이 되기 때문에 정말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실손보험이라는 또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 외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험 재정 문제 때문에 고가약을 쉽게 생기는 거지 않을까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일본에서도 쉽게 쓰는 약을 저희도 못 쓴다는 걸 보면은 항상 마음이 아프거든요. 환자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약이 출시가 되었는데 왜 그런 약이 처방이 안 됩니까? 아, 아직은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렇게 아쉬운 설명을 좀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뭐 비급여화되어 있는 항목들을 급여로 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국가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그런 게 풀리는 거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좋은 약들이 빨리 급여권 안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임상시험 통해서 효과가 확인 약이 이제 국내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 허가라는 거 이거 본인보다 100% 얘기합니다. 일단은 코드를 잡아주면 쓸 수 있는 거 상계인데 그게 이제 전체 병원에 쓸 수 있는 국내 사용 허가가 되고 그 궁극적으로 이제 급여가 돼야 되는 건데 급여 이전에 또 선별급여라는 제도가 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5%만 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한 30%에서 50% 부담을 하는 여기까지만 오는데도 겨우 평균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이 좀 더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아까 전이되는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다면 약을 자기가 먹어보던 길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불행할들을 많이 저희가 겪게 되는 거죠.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항암제, 또 표적치료제, 우리가 면역치료제 이런 것들이 급여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암에서는 이렇게 빨리 되고 있는데 남성암이 이제 4위까지 차지하는 전립선암을 이렇게 못한다는 거는 좀 아쉽죠. 이거는 좀 국가에서 좀 더 신경 써주고 급여권 안을 내줄 수 있다면 그게 저희가 가장 크게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